이 글은 경험담과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을 포기한 32살 노처녀입니다. 잘나고 잘난 제가 처음부터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오기도 하더라고요.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외모가 다른 아이들과 남달리 빛이 나고 예뻐 누가 봐도 탐내던 아이였다 합니다. 또 커가면 갈수록 외모는 점점 더 빛을 발했고 총명했으며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해 하나 있는 오빠와는 달리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모두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아이였네요. 한마디로 제 학창시절은 나 잘난 맛에 살았고 사랑과 칭찬을 발판 삼아 더욱 사랑받으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. 그 덕에 전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지기 동성 친구를 한 명 만나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. 전 남들이 겉으로 봤을 땐 공부도 잘하고 사리분별이 밝아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아이였지만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산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등신 같은 오빠 때문이었습니다. 말은 등신이라고 했지만 진짜 장애가 있는 다리병신이 맞으며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저에게 양보하고 언제나 저를 귀여워해주며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저를 잘 챙겨줬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좋은 오빠인 건 확실히 맞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 가면 전 오빠 때문에 언제나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버려 눈물이 많아지고 항상 주눅이 들어버리곤 했었네요. 놀림거리의 계기가 된 건 우연히 한번 오빠가 저를 데리러 학교 앞에 왔다가 제 친구 3명과 마주쳤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서 우리 오빠라고 소개했더니 킥킥 웃으며 가버리곤 다음날 학교에 저희 오빠에 대한 소문을 쫙 퍼뜨렸더라고요. 친구들은 제 앞에서 우리 오빠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흉내냈고 절 놀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빠가 싫고 창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로 인해 전 놀림을 받으며 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오빠와 부모님을 원망하며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미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또 놀리려 덤벼들기에 제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라고 한마디 했더니 친구들은 풀이 죽어 한마디도 못하고 뒷공무니를 빼며 달아나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나도 똑같이 무시해줘야겠구나 싶어 그 단순한 계기로 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거였고 그 이후 아무 탈 없이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전 대학을 가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바쁘다는 핑계로 방학 때도 지방에 있는 집엔 잘 가지 않았습니다. 뭐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무능력까지 한 오빠를 보면 화가 나기 시작했고 제 한구석에 어두웠던 학창시절이 다 오빠 때문이었다 생각나면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. 어쩌다 집에 내려가 오빠와 마주치면 쌀쌀맞게 굴었고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도 없이 답변을 회피하곤 제 방문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. 이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오빠는 오랜만에 동생이 내려왔다 반가워했지만 전 늘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외면하기만 했었네요. 이렇게 저는 점점 가족들과 담을 쌓아가면서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우리나라 3대 기업인 한 곳에 취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며 또 거기서 처음으로 집안도 좋고 절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 부모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전 말하기 싫었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는 그 자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.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묻다가 사귀는 건 괜찮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남자친구 부모님들의 뜻을 알게 되면서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남자친구랑은 뜻하지 않게 이별을 하게 되었네요. 헤어진 날이 지방에 계신 엄마 생신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긴 했지만 차마 집 앞에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
혹시나 하고 평생지기 친구가 내려와 있을까 싶어 전화했더니 내려와 있다 해서 그날 밤 친구를 만나게 되었네요. 이 친구는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여서 오늘 있었던 일도 술을 잔뜩 먹어가며 울고불고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. 친구도 무척 속상해하고 둘 다 술에 잔뜩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친구가 말하길 너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는 오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하기에 난생 처음 못난이 오빠를 보여주겠다며 무작정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갔고 그리고 전 그만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 합니다. 다음날 엄마 말이 저는 술에 취해 울고불고 하다 잠이 들었으며 친구는 화가 나서 우리 오빠와 단독 면담을 신청한 후 한참을 떠들다가 그대로 오빠 방에서 잠이 들어버려 오빠는 거실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난 친구는 술에 취해 전날 우리 오빠한테 온갖 모진말과 꼬장을 부린 게 창피했던지 아침에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인사만 하고 불이 나게 사라졌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걱정인 건 밤새 친구가 술김에 오빠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날 아침 오빠를 대면할 용기가 없어 서둘러 도망치듯 서울 집으로 일찍 와버렸습니다. 그 이후 친구는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오빠 일이 마음에 걸린 전 지방집에 못 내려가고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를 두며 집에 안 간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평생지기 친구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꼭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 해서 만났었습니다. 그랬더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다면서 뜸을 들이기에 뭐냐 물어보니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전 너무 기뻐 축하해줬더니 친구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나쁜 일도 함께 알아야 한다면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글쎄 그 결혼 상대가 저희 못난이 오빠라고 하는데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. 그리고 친구가 말하길 아직 놀랄 일이 몇 개 더 있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오빠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능력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본인 남자친구를 똑바로 알아달라고 하더라고요. 하루 종일 방구석에 박혀 게임만 하는 백수인 줄 알았는데 오빠는 글쎄 진작에 프로그래머로 성공해 대학 다니는 제 등록금과 용돈을 4년 동안 다 댔다고 합니다. 전 당연 부모님이 주신 건지 알았다며 미안해하니 미안한 일은 지금부터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으라고 친구가 당부하더라고요. 사실 오빠에게 장애가 생긴 건 제가 아장아장 걷던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놀러 나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차로 뛰어드는 걸 오빠가 막다가 저 대신 치이면서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.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전 너무 놀랐고 부모는 부모라서 자식인 저를 원망할 수 없었겠지만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전 너무 놀랐고 부모는 부모라서 자식인 저를 원망할 수 없었겠지만 오빠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원망하며 제 탓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 그 사실을 30이 넘은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네요. 학창시절부터 오빠가 절 불행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며 지금껏 원망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반대로 제가 오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미안함과 충격에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. 또 친구는 우리 집안의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라면서 이건 말을 안 할까 하다 살면서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다며 말을 하더라고요. 저보고 혹시 오빠 일 말고도 제가 입양해온 딸인 거 알고 가족들을 멀리하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. 오늘 친구가 한 말도 모두 충격이었지만 전 정말 제가 하루아침에 입양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이게 사실인지 저희 가족들에게 바로 확인하고픈 심정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만에 하나 친구 말이 모두 사실이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두렵기만 했습니다. 오빠가 7살 무렵 우연히 가족들과 신생아 입양센터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저를 보자마자 콕 집어서 여동생을 만들겠다며 집에 데려가자 떼를 썼다고 하더라고요. 입양할 계획이 단 1%도 없었던 부모님은 오빠를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오빠는 몇 날 며칠 부모님을 졸라 저를 데려오자 했고 부모님은 그때부터 고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엄마가 오빠를 낳고 자궁을 드러내셔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
딸을 한 번쯤은 키워보고 싶었던 부모님들은 이를 계기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며 하나보다는 둘이 서로 의지하며 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시고는 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결국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건 모두 다 오빠 덕분이었는데 그동안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었더라고요. 또 친구 말이 저는 부모님이 기대한 것만큼 예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항상 자랑거리였지만 언젠가부터 말수도 없어지고 가족들을 피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춘기 때문인가 싶어 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대학에 가서부터는 아예 집에 오지도 않아 내가 입양 사실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그동안 숨기던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정말 몰랐는데 잘못 말했다가 지금보다 더 왕래를 안 할까봐 항상 저한테 집에 왔다 가라 그런 소리 한번 못하고 가족들은 여태껏 제 눈치를 보며 불안불안하게 사셨다 하더라고요. 제가 뭐라고 그분들은 저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며 사셨을까요? 본인 친자식의 장애를 만든 게 분명 저였다는 걸 알았으면 원망 한번 했을 법도 한데 이분들은 같이 사는 단 한순간도 저한테 티 한 번, 원망 한 번 내비치신 적 없어 너무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 건강이 좋지 않아 결혼하면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전 엄마가 아픈지도 몰랐고 단지 이기적이며 편파적인 생각으로 왠지 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. 그 길로 바로 전 밤기차를 타고 지방의 저희 집으로 내려가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. 특히 오빠에게 어렸을 때 말고 처음으로 꼭 안기며 그동안 너무 미안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하니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제야 철이 든 거냐며 웃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오빠는 제 덕에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며 오히려 고마워했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거였다면 그동안 마음 졸이지 말고 진작 다 말할 걸 하시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. 지금 이 순간도 이분들은 제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감싸주고 계셨고 전 정말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는지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을 가족으로 만나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지 참 복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. 현재 오빠 부부는 제 부탁으로 분가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며 저는 제가 살던 지방으로 정근와서 지금은 천사 같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그동안 못한 애교도 부리고 효도하며 평생 이렇게 살려고 결혼은 포기했습니다. 그런데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오빠가 꼭 시집을 가라고 하신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겠죠?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